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QC30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인 내용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구매에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잔뜩 기대했다가 잔잔한 단점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털고 가자는 거죠. 어차피 살 사람은 사니까요. 처음 QC30과 대면했을 때 호, 불호가 갈리는 첫 지점은 스타일이죠. 바로 이 넥밴드 형태에 대한 유저들의 기호일 텐데요. 이 지점에서 사고 싶지 않게 생겼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뭐 더 이상 이 리뷰는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오케이. 그리고 넥밴드 중에서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첫 번째로 이어팁 착용감이 너무 좋아요. 보스 하면 착용감이죠. 보스 이어버드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정말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넥밴드 쪽으로 가면 단점도 보이기 시작하죠.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격하게 움직이다 보면 넥밴드가 목에서 잘 돌아가요. 그러면 고개를 양옆으로 돌릴 때 간혹 한쪽으로 줄당김이 느껴지죠. 그렇다고 뭐 이어버드가 빠질 정도는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단 운동할 때는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예전에 언박싱 할 때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전원 버튼이 딱딱해요. 누를 때마다 생각 이상으로 힘을 줘야 하죠.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전원 버튼 부위만 다른 소재를 쓴다거나 아니면 얇게 구성하면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다행히 어플에서 자동 전원 꺼짐 기능을 설정하면 그 수고를 덜 수 있죠. 다행이죠. 여기 보면 컨트롤 버튼 같은 경우에도 착용하게 되면 턱 쪽에 밀착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작동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볼륨 조절, 노이즈 캔슬링 강도 조절 또한 휴대폰이랑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도 이렇게 잘 쓰고 있죠. 네, 그러면 어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핸드폰 화면을 보시면 하단에 보스 커넥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아직 연결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뜨죠. 지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켜면 바로 인식하게 되죠. QC30을.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 컨트롤 파트가 나타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어폰 그림이 나오고 이어폰 주변에 이렇게 둥근 실선 모양이 나오죠. 이것이 노이즈 캔슬링 강도를 조절하는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지를 클릭하거나 클릭 앤 드래그로 쭉 당기면서 이렇게 강도를 조절하는 거죠. 지금은 계속 줄이는 상태고요. 계속 끝까지 줄이다 보면 지금이 꺼진 상태죠. 그래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부 소음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쭉 이렇게 다시 강도를 높이면 외부 소음이 조금만 들어간다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볼륨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볼륨 조절 위에 쌍둥이 헤드폰 마크가 있죠.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음악을 공유할 수 있죠. 같은 보스 제품을 추가하면 같은 핸드폰으로 두 사람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에요. 제가 QC30과 35와 같이 연동해 봤거든요.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정 한번 들어가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동 꺼짐 타이머 기능이 있죠. 저는 5분으로 설정했어요. 음악이 나오지 않고 더 이상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부터 5분이 지나면 전원이 꺼지는 거죠. 이렇게 5분, 20분, 40분, 1시간, 3시간 설정할 수 있고 안암 설정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셔서 자동 꺼짐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어플리케이션은. 네, 어플리케이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은 배터리 성능이죠.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10시간을 충분히 뽑아주는 것 같아요. 보스에서도 공식적으로 10시간이라고 밝혔고요. 출퇴근용으로는 딱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노래를 하루 종일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장거리 비행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죠. 항상 충전 압박이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QC35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소리 부분. 사실 저는 소리는 큰 기대 안 했어요. 확실히 40만원, 50만원대 제품의 소리는 아니에요. 블루투스 제품이고 노이즈 캔슬링 제품이고 여기에 이어버드라서 체급도 작잖아요. 또한 aptX 코덱도 지원하지 않죠. 그래서 음질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LG 톤 플러스 HBS 900이나 1100을 사시면 되겠어요. 뭐 디자인을 용인할 수 있다면요. 뭐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SBC 코덱도 들을만 하다는 거죠. 아웃도어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최고 강도 기준으로 특유의 화이트 노이즈가 있긴 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평균 이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웃도어에서는 노래 재생 시에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점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음질적인 측면에서 단점이 있는데도 제가 QC30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기와의 궁합이라고 생각해요. QC30은 다행히 애플 고음질 블루투스 코덱이죠. AAC 코덱에 대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음질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손해보지 않았어요. 저 같은 애플 유저에게는 QC3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이즈 캔슬링 성능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최고 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좋아요. QC30의 존재의 이유죠.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뽑는 구매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안에서도 소음을 굉장히 잘 잡아요. QC35랑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보스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과 관련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 노이즈 캔슬링 온, 오프 시에 소리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QC30은 놀랍게도 없었어요. 예전에 제가 QC25를 쓸 때는 소리 변화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런데 QC30은 소리 변화가 없죠. 이것은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단점을 굳이 찾자면 노이즈 캔슬링을 끄거나 약하게 하면 마이크를 통해서 외부 소음이 왜곡돼서 더 크게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발라드 같은 조용한 음악을 들을 때면 사실 못 들어줄 정도로 신경이 쓰였어요. 사실 이건 뭐 실험 삼아 해본 거고요. 보통 최고 강도로 들으니까 별 문제는 안 되겠죠. 사실 QC30의 가장 큰 특징이 노이즈 캔슬링 강도 조절 부분인데 실생활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하죠. 네, 이렇게 오늘은 QC30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드디어 한국에서도 QC30이 정식 발매가 되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QC30을 이제 만나볼 수 있고요. 저희 리뷰를 참고하셔서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